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금주입니다. 네. 나갈 때마다 그 심취하시는 것 같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 중독성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목한 뉴스 뭐예요? 지난해 12월에 결혼한 네. 90년대생 부부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느낀 부당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90년대생 부부면 20대인가요? 그렇죠. 네, 20대에서 이제 30대를 넘어가는 아마 그런 아직은 30대가 되지 않은.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부부에게 어떤 부당한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장차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네. 엄마 성을 따르기로 이렇게 네. 서로 합의를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주려고 하면 혼인 네. 신고할 때 미리 체크를 하고 네. 별도의 협의서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네. 구청 공무원한테 안내를 받은 거죠. 네. 공무원이 나중에 자녀성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절차를 다 밟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 그렇죠. 저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못한 건데 어쨌든 이들 부부는 이제 절차를 다 밟아서 혼인 신고를 마쳤는데 네. 이제 혼인 신고할 때 신고할 때 네. 아버지 성을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네. 엄마 성을 따를 경우에는 미리 예. 절차를 진행해놔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부당하다. 네. 그런 얘기네. 네. 부당할 수도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아이성을 부와 모 중 선택하게 하지 않고 네.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고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느냐 네. 또는 아이의 성을 아이가 태어날 때 선택하게 하지 않고 혼인신고 당시에 미리 결정하게 하고 이걸 바꾸려면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되네. 네. 두 번째 이유도 말되는데. 그렇죠. 그죠?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부가 아니라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 더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781조 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성이 우선하는 부성 우선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원칙을 정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한번 자녀의 성이 정해지면 이후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 신고하면서 하든지 네.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구나.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 유럽 같은 경우 보니까 좀 자유롭게 부모의 성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네. 아니, 아니죠. 부모가. 근데 이제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는 뭐 첫째와 둘째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따라간 경우도 네. 있고 엄마 따라간 네네.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래도 첫째 성을 뭐 엄마 걸 정하면 그 성을 계속 따라가도록 둘째 아이도 그러니까 한 가족의 구성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제가 이미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호적도 사실 없어졌고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만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부모 성 중 어느 성을 따르느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는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뭐 양성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택권, 자율권, 다양성의 문제,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따를 수도 있고 아빠를 따를 수도 있고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근데 아이는 어리니까 사실 그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갓난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가 나중에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때요? 아이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나 아빠 싫어. 네네. 이러면. 예,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밟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복잡하죠.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네. 그렇게 허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 그 우리도 그렇게 쉽게 허용해주면 안 되나? 본인의 의사결정할 수 있을 근데 때쯤 이게 되면.
그 아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는 절차는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도. 아, 그래요? 예,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민법 781조 이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그런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네. 또 여성가족부도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협의해서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세워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소원가 했으면 헌재가 이제 결론을 낼 텐데 네. 어떤 결론 나올 것 같아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네. 심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부부도 헌법소원을 하면서 각하 가능성을 알았을 거예요. 네. 이제 그래도 사회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양성평등, 네. 엄마 아빠 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외국에도 보면 외국엔 아예 그냥 남편 성 따라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남편이 아내 성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갈 수도 있죠. 있어요? 예, 예. 아니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제 제도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 그 관습적으로 하나의 패밀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성으로 하나의 패밀리를 구성시키는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여성 70%가 결혼할 때 남편 성을 따른다고 하고 영국에서는 뭐 그 비율이 9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세계 최상위권 성평등 지수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도 사실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누구 성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남성이나 여성 차별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회 그 구조상 편리하냐 아니냐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구나 일본은 새로 형성된 가족 관계를 중요시해서 하나의 성으로 묶는 것이고 우리는 가문이나 혈족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도 그 가문의 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모른다 그러세요. 네, 남편이 예, 그거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항상 빈틈이 있네요. 오늘은 좀 완벽할 줄 알았더니 역시 소장님을. 요거 매니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의견을 드리면 앞에 소개하고. 그죠. 7777번님. 다른 의견을 드리면 선택의 자유는 본인이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봐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아이가 나중에 바꾸는 것도 허락해야지요. 그렇죠. 예, 맞는 하나 말씀입니다. 더 읽어주세요. 케빈 리님이신데요. 법이야 어찌되었든 미국에서는 신분증의 성이 다르면 가족이라 증명하기 어려워요. 괜히 패밀리 네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하나 더요. 4651님. 소장님은 만약 아드님께서 엄마상 찾아간다면 흔쾌히 네. 뭐 물음표인데 네.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선택이죠. 뭐 그거. 저는 싫어요. 아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왜 그걸 고민해요? 아니 그게 아직 제가 보수적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제가 저 혼자 이제 결정할 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 한마디 덧붙이겠죠 제가. 네. 줄 잘 서라. 그렇죠. 줄 서는 문제가 있구나. 우리 애들한테도 꼭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줄은 제 처한테 줄을 쓸 것 같은데. 그게 또 실익이 있는 거지 사실은. 네. 이른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양성평등의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또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 양성평등과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네.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네. 우리 사회의 기존의 가부장적인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차별적인 관습들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왜 여자일로 생각하느냐 우리 사회가.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까지도 책임지게 만드는 구조 또는
이혼을 하고 나면 독립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네. 또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높여 부르게 하면서 네. 처가 식구들은 장인, 장모, 처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좋았어요. 오, 진짜 오랜만에 저한테 칭찬하시네요.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부터 좀 고쳐야 돼요. 근데 네. 그 부인 배우자를 뭐라고 불러요? 아내. 다른 데 나가서 아내라고 그래요? 예. 저 옆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냈거든요. 아, 옆직이요? 뒤늦게. 어, 예. 저는 좋죠. 옆직이라고 소리를 했습니다. 옆을 지키는 사람. 공평하잖아요, 둘 다. 네. 인생의 동반자. 예. 배우자, 동반자 이런 네. 건데 옆직이. 제가 마지막에 한 멘트들은 네. 제가 생각한 멘트라기보다는 네. 제 딸들이 얘기해 네. 줬으면 하는 멘트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제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토론까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밤에 이제 토론을 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훨씬 더 날카롭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다. 저는 좀 무딥니다, 사실. 딸 키우는 사람 부러워. 네, 부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 자, 금주의 시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검주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